전국의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된 20대 신천지 신도 여성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면서 아이 돌봄을 걱정하는 맞벌이 가정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마저 연기되면서 급식 재료 납품 농민과 대학가 주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4년 전 초박빙 대결을 펼쳤던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북의 7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된 20대 신천지 신도 여성의 감염원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북의 6번째 환자까지는 중국 우한이나 대구에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이 여성은 대구 경북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7번째 코로나19 환자인 전주의 26살 신천지 신도 여성을 빼면 지금까지 감염원은 확실했습니다. 전북의 첫 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을 거쳤고 2번, 4번, 5번, 6번은 대구 거주자이거나 방문자입니다. 3번은 직장 동료인 2번 환자한테 병이 옮아 전북의 6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중국이나 대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7번째 환자인 신천지 신도의 경우 여전히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전주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집에만 있었을 뿐 최근 대구 경북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북에서 첫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전라북도는 감염원을 찾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조금 빨리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은 2차와 3차에서는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흔치 않은 사례인 건 맞지만 여성에게 여전히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군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은 지난달 전주 신천지교회 방송실에서 6명, 엘리베이터에서 8명 등 모두 14명과 밀접 접촉했는데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과 어린이집 휴원이 2주 더 연장됐죠. 맞벌이 가정은 아이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수긍하지만 이래저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 초등학교. 26명이 신청했는데 7명만 나왔습니다. 막상 아이들이 왔을 때에는 감염 우려가 있어서인지 잘 보내시지 않으시고 계세요. 학교에서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불안해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학부모는 고민 끝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막상 와도 불안하니까 와도 좀 불안하고 애들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애기를 또 혼자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보내기는 싫은데 또 맞벌이다 보니까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유치원 긴급 돌봄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는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뜻한 밥이 차갑게 식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부는 개학을 2주 더 늦추고 어린이집 휴원도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다지만 맞벌이 가정은 보육이 걱정입니다. 맘카페 등에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가 열흘의 돌봄 휴가를 들고 나왔지만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 단축 돌봄 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딱 말씀해 주시는 게 별로 없어서 아직 마음에 와닿진 않아서요. 코로나19 사태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맞벌이 가정. 불안과 걱정을 떨치지 못하면서 이래저래 혼란스럽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만 속을 태우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개학에 맞춰 작물을 재배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면서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잇따른 개학 연기로 농가당 평균 수천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하는 친환경 쑥갓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에 출하했어야 할 물량인데 개학이 연기돼 수확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방치된 탓에 평소보다 2배가량 웃자랐습니다.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일주일가량 더 자란 열무를 뽑아 비교해보니 크기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이렇게 자란 열무는 상품성이 떨어져 급식 재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얼갈이나 열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노탈이 쳐서 다시 또 심해야죠. 학교 급식용 시설 채소 재배 농가들은 개학 일정에 맞춰 작물 재배 시기를 조정합니다. 보통 11월부터 두세 달 재배한 뒤 급식 재료로 납품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낭패를 봤습니다. 출하 일정이 계속 늦어질 경우 저장성이 낮은 시설 채소들은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기에 연중 최대 물량을 학교에 납품하는 농가들은 재배 면적까지 늘린 터라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잇따른 개학 연기로 급식 재료 생산 농가 한 곳당 평균 2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3월 초에 수확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밀려가야 하고 또 밀려가야 되고 계속 연장해서 밀리다 보면은 한 사람이 피해가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전체가 피해가 온다는 거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학 연기를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원예 농가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누구보다도 영세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줄줄이 개강이 미뤄진 대학가 상인들의 한숨 역시 깊습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방학에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인적이 사라진 거리는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세 내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절반도 더 떨어졌다고 봐야죠. 절반 더 떨어지고 지금 세를 못 내고 있으니까 미루어지고 있어요. 텅 빈 당구대를 바라보는 추위는 애가 탑니다. 이달도 적자가 뻔합니다. 3분의 2가 줄고 한 3분의 1 정도 나오거나 거울 안 오다시피 오후에 조금씩 오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개강이 잇따라 미뤄지자 학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3월 초에 개강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다시 한 달 연기한다고 하니까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없더라고요. 전주대 앞 상가거리도 마찬가지. 손님들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방학이 길어질수록 한숨도 깊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3주지만 일주를 동영상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을 쉬는 건데.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있는 전북대 앞에서도 상인들의 매출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식자재 돌아가긴 하니까 그냥 손해보면서 열어놓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달은 지금 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한 달 더 지나면 이제 더 어떻게 되려는 거 모르지.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어 갈수록 영세 상인들의 한숨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중국 유학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강원도에서 중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해 모든 중국 유학생에 대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전북으로 돌아올 중국 유학생을 2,000명으로 추정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 실제 입국 인원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내 곳곳에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드론까지 동원해서
항공 방지에 들어갔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독약을 가득 실은 드론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시청사 구석구석에 소독약이 분사됩니다. 개학이 연기돼 텅 빈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드론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외출을 자제했던 시민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좀 안정이 되고요. 우선 좀 애들이 그래도 방역한 그런 구역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좀 활동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안정이 됩니다. 정읍 씨는 오는 12일까지 학교와 도서관, 역사와 터미널 등 공공시설 161곳에 드론 6대를 투입해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면적을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약재도 그 살균력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드론 방제는 정읍에 있는 항공 방제 업체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에는 확진자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재능 기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포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드론으로 살포하는 광범위한 야외 소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에겐 적잖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던 전주의 한 택시업체가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61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전주의 한 택시업체가 코로나19로 손님이 크게 줄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에 소속된 기사들도 무급 휴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관 교육감과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28일 김 교육감의 SNS에 교육청 전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게 해달라는 답글을 달았고 김 교육감은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은 이 시점에서 자신과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은 필수 같다고 했고 김 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견해가 있고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공포 바이러스가 집단화돼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생당의 정동영 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4년 전 초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다시 만나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해결사, 전북 정치를 이끌어갈 주장이 되겠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선거제를 바꾸고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으며 전주역 신축과 송천역 변전소 문제 같은 현안에 앞장서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동양의 밀라노와 같은 관광도시, 청년들의 도시 등 5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중진 의원 역할론입니다. 낙후된 전북이 일어서려면 전북 정치가 막강해야 합니다. 우리 전북은 300명 중에 1명인 보통 국회의원 10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걸출한 선봉장이 더 필요합니다. 민주당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당시 뭉쳐있는 10개의 화살은 꺾을 수 없다는 말로 분열된 야당을 비판하며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의원 시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탄소산업 육성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알리며 소독 봉사활동으로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이사장 경력과 힘있는 여당 의원론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 전북의 맏형 정세균 총리와 함께 전북의 미래를 끌고 갈 새로운 대표가 필요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두 사람의 표 차이는 989표, 불과 0.76%포인트의 당락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성주 전 이사장에게는 절치부심해온 선욕전이고 정동영 의원에게는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온 방어전인 만큼 4년 만의 재대결은 한 채 양보도 없는, 그래서 더욱 뜨거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는 파산한 익산 넥솔론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넥솔론이 생산해온 태양광 웨이퍼는 공정이 반도체 웨이퍼와 거의 비슷한 만큼 반도체 업체를 유지해 OCI의 폴리실리콘으로 웨이퍼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는 이럴 경우 전북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구축되고 60% 이상 일본산에 의존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국산화 효과도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차원의 소재, 부품 육성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점포에 임대료 5억 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5억 원, 지역 상품권 확대에 95억 원, 관광업계 마케팅에 17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진단장비 구입에 3억 원, 시군 방역소독 인건비에 2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수급 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신천지 종사자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송하진 지사는 도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나눠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를 자가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지역 감염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원과 군산 진안의료원의 음압병실을 충분히 확보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갓길에 서 있던 66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상 1도, 전주 영상 3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안 4도, 정읍 6도, 전주 7도 등으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새벽에도 1cm 안팎의 눈이나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다소 춥다가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